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제7강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손노트 27페이지에서 7번 키 가산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앞에 6강에 대한 내용과 연결해서 보시면 아주 충분하게 이해가 될 건데요. 6강에서 배웠을 때 이렇게 했었죠. 이때 시점에서 어떤 분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였을 때 적용되는 세금은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를 취득하였음으로써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은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되죠. 취득하는 때 누가 무엇을 취득했는지 지자체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부가권을 납세 의무자인 사실상 취득자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취득자의 신고에 의해서 소유자의 신고에 의해서 납세 의무가 확정되죠. 그리고 납세 의무자가 납부함으로써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겁니다. 이때 확정이 부가권, 소멸은 징수권, 합치면 부가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 이렇게 넣으면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라라고 신고, 납부 기간을 주는 거죠. 신고, 납부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렇게 신고, 납부 기간으로서 60일 줍니다. 이 60일 내에 정확하게 신고, 납부했으면 의무가 끝나는 거예요. 신고 의무도 끝나고 납부 의무도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상 취득자가 신고, 납부 의무를 안이불자 써서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척기간 동안 밝혀내죠. 취득세가 신고, 납부되는 세금이니까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시작 날짜는 신고, 납부 기한의 다음 날로부터 시작해요. 시작해서 얘가 무신고니까 제척기간은 몇 년? 7년입니다. 이 7년 기간 동안에 지자체가 밝혀내는 겁니다. 만약에 이 7년 기간 동안에 밝혀내지 못했다면 납부할 의무는 소멸됩니다. 우리 입장으로서 무신고인 경우에서 7년 기간 동안 안 들키면 납세 의무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기간 내에서 거의 90%가 들킵니다. 왜 들키냐? 상대편이 있죠. 상대편. 자, 여기는 취득이잖아요. 그럼 상대편은 팔았다는 얘기예요. 상대편에게 적용되는 세금으로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내용도 신고예요. 그럼 상대편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다면 신고하지 아니한 취득자는 요 사이에서 딱 걸리죠. 그러면서 지자체가 취득세의 금액을 산정하고 그리고 만약에 요 취득했던 거래에 대한 내용이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감면했던 내용이면 감면까지 해줘요. 감면세 해주고 그리고 밝혀내면서 너 이 당시에 왜 신고,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어 하면서 맴매합니다. 당연하겠죠. 여러분들이 자녀분이 학원 가지 않고 PC방에서 놀고 있는 자녀분을 밝혀냈다면 그대로 집으로 거의 모셔올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하네 딱 때리고 올 겁니까? 저 같으면 때린데 또 때립니다. 때리겠죠. 세금 더 내라 하고 가산세 가산됩니다. 가산세 가산하여 가지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누가 세액을 산정하냐? 지자체가 세액을 산정하죠. 징수하는 자가 세액을 산정한다라는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 결정그럽니다. 그래서 결정하여 들켰습니다 라고 거짓서 나가겠죠. 여기서 이래 가산세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거예요. 연결하니까 이해는 되겠죠. 그럼 이 가산세의 뜻에 관한 내용의 문장에서는 의무란 글자가 있으면 가산세의 뜻이에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 행정벌 내용으로서 가산세, 가산한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대한 내용은 가산세 뜻에 관한 내용의 문제가 나온다면 의무란 단어가 있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당 본세를 감면하는 경우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 여기에서 요 감면 세 개에 대해서 취득세에서 감면해 줬죠. 그리고 또다시 가산세에서 감면해 주면은 이건 이중 감면입니다. 이중 감면이니까 가산세는 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의무에 대한 내용이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과 납부 의무 이렇게 두 개로 돼 있어요. 여기서 먼저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을 볼 때에 신고 의무에 대한 내용으로서 문장에서 글자가 엄청나게 적어지는데 포인트로서 적게 신고 이 글자가 있다. 이 글자 있으면 이 글자 보자마자 포인트로 잡고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10%의 가산세.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나온다면 이때에 대한 내용은 20%의 가산세 되죠. 10% 가산세 나오려면 앞에 있어야 될 글자는 적게 신고. 20% 가산세라 말이 나오려면 앞에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란 말이 있으면 되겠죠. 그리고 부정이라는 글자가 있다 하면 그때는 40%의 가산세 됩니다. 그리고 법인에게는 취득세에서 장부를 작성토록 했어요. 그런데 법인이 그 장부 작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때는 10% 가산세가 가산됩니다. 법인이 장부 작성 의무를 아이불자 써서 불이행했다면 그때는 10%의 가산세가 가산. 여기에 대한 내용이 문제에서 자주 보였죠.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결중자의 중가산세. 이 무결중자의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도 문제가 어렵게 나올 때 이게 나오게 되는데 이 무결중자 중가산세는 여기에 있는 부정에 따블이에요. 부정이 40%니까 따블은요 80%. 80%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무결중자 중가산세의 징수하는 법률적 목적, 법률적 취지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 이 무결중자 중가산세에 대한 내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미등기, 전매, 방지 목적으로서 무결중자 중가산세를 가산하는 거니까 요 미등기, 전매, 방지 요 내용 그대로 나와져요. 취득세는 재산 증가력에 소유권 등기를 포함해서 과세합니다. 이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등기죠. 이걸 팔았어요. 팔았다면 매각하였음으로써 미등기 전매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산출세액의 80% 가산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의 문장의 지문이 기본서 보시면 석줄이에요. 이 석줄 내용을 다 외우지 못하니까 키워드를 잡으세요. 키워드를 잡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문장을 쭉 가보니까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이 있으면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워드로 잡아요. 그래 놓고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 앞에 어떠한 글자가 없다면 뒤에 꼭 있어야 할 숫자는 산출세개 80 이렇게 되죠. 어떤 글자 해보죠. 등기했어요. 등기했으면 미등기 전매가 아니죠. 그럼으로써 이건 중가산세 제외가 됩니다. 만약에 등기된 글자 있고 뒤에가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 있으면 이 뒤에 있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이라는 글자는 화장빨입니다. 화장빨이니까 뒤에서는요. 이렇게 나와야죠. 중가산세 제외 아니면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또 다시 신고 후 매각이 있다. 신고 후 매각이 있으니까 미등기 전매 아니죠. 그러면서 중가산세 제외되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서 여기에 대한 내용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문제에 잘 나온 게 바로 여기죠. 지목 변경이에요. 지목 변경. 지목 변경은 소유권 변경 아니죠. 토지 활용도만 변경한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토지인데 그 토지에 대해서 활용도만 바꾼다 뿐이죠. 그때 그 토지에 대한 내 거라고 이미 등기해놓고 활용도만 바꿔요. 그럼 이제 볼 때 여기 요 글자 안에 들어있는 의미에 대한 내용은 활용도만 바꾸는 거니까 등기가 되어 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등기가 된 거니까 여기서는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말에 나온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고 매각은 화장빨이고 등기된 거죠. 그래서 끝말은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중가산세 제외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식에 대한 내용은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등기와 관련 없는 물건이니까 미등기와 관련이 없음으로써 주식 글자 있으면 여기도 마찬가지로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끝말은 중가산세 제외, 산출세 80%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문제 푸는 요령을 거기다 적어놨죠.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손 노트에서 페이지 28페이지에서 문제 푸는 요령 적어놨어요.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매각 이 글자를 개별적 문제 키로 잡고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특히 지목 변경 주식이란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찾아보고 없으면 미등기 전매니까 산출세액의 80% 가산. 만약에 있으면 중가산세 가산되지 아니한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충분히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납부 관련 가산세에 대한 내용은 산식이 나와요. 그 산식에 대한 내용이 기억에 대한 내용과 니은 내용을 더해서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은 시험지에서 맞게 적어지니까 어땠을 때에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겠는가 이것만 아시면 되죠.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이 말이 있었을 때 납부 지연 가산세가 가산된다. 이런 이유로서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따라서 문제와 같이 연결하여서 보면은 기출문제에 대해서 먼저 33회 때에서 나왔던 문제로서 봅시다. 납세 의무자가 법정 신고 기간까지 양도소득세의 과세 표준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부정은 아니다. 부정은 제외.
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고반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마침표 앞 보니까 가산세.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에 대한 내용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 나왔죠. 무신고에 대한 내용이니까 몇 프로? 20%. 20%의 가산세다. 맞는 문장이죠. 맞는 문장이고, 그리고 또 다시 문제로서 3번 봅시다. 3번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종합부동산세 납세 의무자는 선택에 따라 신고 납부할 수 있으나 신고함에 있어서 납부세액에 적게 신고한 경우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적용되지 않는다. 신고하고자 하는 자가 적게 신고했다. 그러면 음흉한 맞아야죠.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는데 없다 했으니까 틀렸죠. 그리고 4번에서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법인이 장부 작성과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맞춤표 앞 보니까 가산세. 문제 키 잡았죠? 포인트 잡아야죠. 포인트로서 법인이 장부, 작성, 의무, 이행하지 아니, 이행불 나왔죠. 아니 불자 써서 그럼 몇 프로? 10%. 10%인데 20%다 틀렸죠. 10% 가산세 이렇게 나와야 맞습니다. 5번 보죠. 5번에서 납세 의무자가 취득세 과세 물건을 사실상 취득 후 취득세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개별적 문제 키 잡았죠. 그러면서 이제 앞에서 글자 찾아봐요. 등기된 주식, 특히 지목 변경 글자를 찾아보는데 없죠. 없으면 산출세액의 80이죠. 그런데 50이다 틀렸죠. 산출세액의 80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다시 6번 문제 가죠. 6번 문제하고 7번 문제는 같은 문제인데 6번 문제를 풀게요. 6번에서 지목 변경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자 보니까 신고하지 아니하고 매각 나왔죠. 이때에 대한 내용은 미등기 전매적. 앞에서 글자 찾기 등기된 주식. 특히 지목 변경 찾아봐요. 찾아보니까 지목 변경 글자 있네요. 있으니까 뒤에서는 산출세 80%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중가산세 제외되는 거죠. 그런데 80% 가산한 금액이 있으니까 틀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산세에 대한 내용의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 8강에서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내용과 수정신고, 여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오지 않은 부분이나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